진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사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미 사라져서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보험인데요. 보험남매에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높이는 보험 리모델링 상담입니다. 그만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일 텐데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설의 보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하세요. 집중! 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에는 1.5종 수술비, 1.7종 수술비 등등 다양한 특약이 출시되었는데요. 지금 1.3종 수술비는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3종 수술비가 도대체 뭐냐? 1.3종 수술비는 2007년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던 특약이거든요. 1.3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2007년 이전에 생명보험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1.3종 수술비 특약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종 수술비 특약은 가입한 내용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종은 5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임플란트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보장한다고요? 네, 임플란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 1.3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까지 보장을 해주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네, 임플란트를 할 때 치아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뼈 이식, 즉 치조골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수술은 실비에서 보장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1.3종 수술비는 너무나 유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치조골 이식 수술의 경우 1.3종 수술비의 2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1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와, 100만 원을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2007년 이후에 치조골 이식 수술로 청구한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는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치액 수술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들은 1.3종, 1.5종 수술비에서 모두 보장되긴 하지만 1.5종 수술비에서는 보상 한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1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국 1.5종 수술비에서는 2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반면에 1.3종 수술비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와, 1.3종 수술비가 진짜 최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100만 원씩 준다라고 하니까. 하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3종 수술비가 최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수술의 경우에는 1.5종 수술비의 보장 한도가 훨씬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큰 수술들보다는 아무래도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보장받는 경우가 당연히 좀 더 많겠죠. 네. 따라서 다빈도 수술이라고 알려진 백내장 수술, 척추 수술, 치액 수술, 제왕절개 수술, 임플란트, 치조골 수술까지 보장받는 1.3종 수술비는 정말 진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는 1.3종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받고 큰 수술에 대해서는 1.5종 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정한다면 빈틈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2009년 8월 이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미 보험 남매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특약이죠. 일상생활 중에 내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장을 해주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지금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대인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사고는 20만 원, 누수 시에는 50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의 특약은 자기부담금을 정말 저렴하게 내고도 얼마의 손해를 끼치던 간에 보장받을 수가 있었어요. 과연 이때 일상배상 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얼마였을까요? 얼마죠? 놀라지 마세요.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무조건 한두 번의 실수는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비싼 외제차를 긁는다거나 상대방의 비싼 휴대폰을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등등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2만 원만 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준 경우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2만 원만 내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대물 20만 원, 누수 50만 원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2만 원만 내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좋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방금 상엽쌤이 얘기한 것처럼 2009년 8월 이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 경우에는 대물 20만 원, 누수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8월 이전에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도 없고 2만 원이면 일상생활의 실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세 번째는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입니다. 이때 당시 실비보험은 말 그대로 정말 대실비보험의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같은 보장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혼란이 없지만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회사나 뭐 혹은 뭐 가입 시기, 뭐 상품별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 치료에 관해서는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5,000원! 맞습니다. 자기부담금은 5,000원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번 치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었기도 했는데요.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비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압도적으로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표준화 이전 실비 중에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게다가 산재 사고로 인한 진료비까지 전액 보장이 가능했고요. 진짜 실비보험 중에서는 이 당시의 실비보험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실비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두셨죠. 보장이 너무 좋긴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죠. 실비보험의 보험료 책정에 가장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바로 손해율입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손해액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아픈 곳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때 실비보험을 통해 청구를 하게 되면 전부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1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더 이상 1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고 기존의 가입자들의 청구 이력이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1세대 실비보험은 너무나 좋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해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나와 있는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해지나 전환 없이 제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꼭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보험료가 감당하기 힘들 때까지 올랐을 때 그때 전환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보험들 모두 지금은 볼 수 없는 압도적인 보장 내용과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보험료 핑계로 해지하기에는 보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해지하시면 오히려 손해 그 자체인 보험이에요. 지현쌤, 근데 이 보험들 가입한 시기가 2009년, 2010년 이렇게 많이 예전이잖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실제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 30초 만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 검색한 다음에 나오는 최상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청구 보험금 또는 숨겨진 보험금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청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험은 여러분이 해지하실 경우 다시는 가입하지 못하기도 하고 두 번 다시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로 엄청난 보장을 가진 보험을 출시할 것 같지는 않아서 최소한 해지하더라도 이게 어떤 보험인지 혜택은 뭔지 정도는 알고 해지하셔야 후회를 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지하시기 전에 꼭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 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상엽쌤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빠 전설의 보험 없냐? 전설의 보험은 없고 전설의 포켓몬은? 전설의 포켓몬이 있어. 전설의 포켓몬이 있어. 전설의 보험이 있어야 될 텐데.